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서울 아파트 거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강남 3구를 비롯한 7개 구에 심각한 거품이 끼어 있고 추가로 11개 구에도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돈에 대해 다루는 한 언론은 이를 인용해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18곳은 거품이고 7곳은 거품이 아니다라는 자료를 내놓으며 제목부터 거품이 아니라고 한 7개 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품이 아닌 7개 지역이 아직도 유망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며 거품이 낀 기간 역시 최근 2년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니 규제가 거품을 만들었다고 말하기 딱 좋아 내용만 가져다 썼겠죠. 그럼 이 보고서를 발표한 보험연구원이란 어떤 곳일까요? 국내외 경제, 금융 동향과 보험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리스크 관리 연구, 보험회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나 보험산업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 개발 연구 및 지원에 대한 분석을 하는 기관으로 말 그대로 보험을 중심으로 경제나 금융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관이죠. 즉, 보험산업에 대해 다루는 기관이 뜬금없이 부동산에 대해 자료를 발표한 내용을 마치 국토부나 감정원 등 부동산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기관이 발표한 것처럼 언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분석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과대 분산 테스트냐는 어려운 말이 들어가니 다른 기사들, 유튜버들은 그냥 읽어주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분석 보고서에 대해 하나씩 뜯어보며 과연 옳은 말인지 보시겠습니다. 우선 보고서의 설명 기준에 따라 과대 분산 테스트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파트 내재 가치에 비해 실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분산식을 만들어 계산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내재 가치의 변동성에 비해 실제 가치의 변동성이 크면 거품이라고 분석한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인 내재 가치를 판단하기는 힘드니 여기서는 전세 가격을 내재 가치의 대리변수로 사용해 전세 가격에 비해 매매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분석한 것이네요. 그럴 거면 그냥 갭이 커지면서 갭 투기하기 힘들어진 지역이 거품이 커진 것이다 라고 간단히 설명하면 될 것을 굉장히 빙빙 돌려 이야기해 놓은 거죠. 조사를 한 시점은 2019년 10월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가격이 1년 이상 비합리적이었는지 그리고 비합리적인 기간에 아파트 가격 변동성도 동시에 커졌는지를 따져본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말만 복잡하게 해놨을 뿐 분석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전세 가격 상승률에 비해 매매 가격 상승률이 비정상적으로 큰 지역을 거품이라고 본 것이네요. 이렇게 분석한 결과 강남과 용산은 2017년 4월부터 서초, 송파 및 양천구는 6월부터 영등포는 7월, 광동구는 9월부터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등 지역별로 거품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 종로와 중랑, 강북, 도봉, 구로, 금천, 관악구는 매매 가격 변동률이 전세 가격 변동률에 비해 크지 않으니 거품이 끼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고요. 다른 기사들이나 유튜버들처럼 구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하나하나 읽으면서 보기에는 여러분들과 저의 시간이 아깝고 이 분석이 무엇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동률로 측정한 것이 문제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매매가가 10억이고 전세가가 1억인 집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1년간 매매가가 1억이 오르고 전세가가 2천이 오르면 실질적으로 저들이 말하는 내재 가치에 비해 실제 가치가 8천이나 더 많이 오른 것이죠. 그런데 변동률로 보면 매매가 변동률은 10%, 전세가 변동률은 20%이니 전세 가격이 2배나 많이 오른 지표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5년간 지속된다고 했을 때 전세가에 비해 매매가 거품은 4억이나 더 끼게 됨에도 지표상으로는 전세가격 변동률이 매매가격 변동률에 비해 2배나 빠르게 올랐으니 거품이 끼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전세가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거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원래 기존의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투기 수요가 잔뜩 들어가서 이미 거품이 끼어 있는 지역임을 나타내는 지표임에도 말이죠. 두 번째는 전세의 거품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전세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수요 공급입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에 있어 공급을 나타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주 아파트와 멸실량이고요. 그런데 입주 아파트의 경우는 몇 년 전에 착공에 들어간 아파트들이 준공되면서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계획하더라도 반영이 늦지만 멸실의 경우는 사람들만 이주시키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반영이 빠른데요. 이 멸실에서 공급량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014년 9월 재건축 연한 완화를 하면서 30에서 40년 사이에 연한을 가진 아파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거죠. 여기에 기존에 어느 정도 진행하다 손익분기를 계산하며 멈춰있던 현장들도 2014년 12월 부동산 3법을 통해 조합원 입주권을 3개까지 가능하게 해주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폐지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이고요. 따라서 바로 다음 해인 2015년부터 멸실이 공급을 초과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이주 수요들이 전세가를 끌어올리며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을 뒷받침해줬죠. 여기에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5년부터 갭투기가 성행하면서 집을 매수한 뒤 다 같이 담합해 전세가를 올려서 갭을 줄이고 매도 후 더 많은 집을 다시 갭투기하는 등의 패턴이 많이 보였었죠. 이들이 이렇게 다 같이 담합해서 전세가를 올리니 임차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빚까지 져서 전세가를 올려줬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전세자금 대출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전세를 사람들이 평가하는 집의 내재 가치로 잡은 것부터가 어이가 없는 거죠. 서울시 전세가격 지수를 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5%씩 올랐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의 한도이며 전세가를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리고 있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최근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시행되면 물론 전세가 역시 한계까지 올라가면서 차라리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수요들이 늘어나거나 높은 전세가를 감당하지 못한 수요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전세 가격을 더 올리지 못하게 되니 전세가부터 안정된 상황이고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급등할 때는 거품이 아니고 전세 시장을 안정시켜 갭투기를 억제하고 있었을 때는 매매가만 올라갔으니 거품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분석입니다. 그러니 이런 오류가 가득한 통계로 투기가 심각해서 투기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까지 지정된 서울 전역에도 거품이 끼지 않는 구가 7개나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며 반대로 거품이 낀 18개의 구 역시 2017년부터 거품이 끼었으니 서울 아파트의 거품은 이번 정부의 규제 정책 탓이라고 몰아가려고 만든 거짓 지표라는 거죠. 왜? 보험연구원이라는 곳이 보험사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싶은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 지럴드와 보험연구원이 콜라보로 낸 기사를 보면 수수료 규제가 강하면 금융산업이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예시중 주택담보대출 모집인을 투자형 상품 판매 중개인이라고 하며 금융상품을 판매한 후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데 수수료 규제가 금융상품 수요 감소 등의 우려를 낳는다는 거죠. 우선 주택담보대출은 투기꾼들이 이를 이용해 집을 사서 희소하게 만들어 집값을 폭등시키며 차익을 얻으라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거주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투자형 상품이라고 분류하는 것부터가 집을 보는 시선이 어떤지는 답이 나오는데요.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은 담보대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보험연구원 사이트에 가보면 관련 사이트에 SGI 서울보증보험이 나오는데요. 규제 강화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주택이 생기는 것은 물론 최근 전세가 규제가 들어가니 역전세난의 우려까지 생깁니다. 그럴 경우 전세를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속출하면서 보증보험사에서 세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 집값과 전세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예전이 좋았는데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보험 관련 업종에도 피해가 생기니
되도 않는 계산식을 가지고 부동산 규제 때문에 서울의 18개 구에 거품이 생겼다고 쓰레기 같은 분석을 하는 거고요. 내용상에 정부 규제가 적절하다느니 12.16 정책으로 안정될 것이 기대된다느니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한 이야기이며, 핵심적으로 인식시켜주기 위해 내포하고 있는 말은 참여정부와 이번 정부에만 거품이 생겼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투기 수요가 몰릴 때 집값 거품의 기준은 인과관계에 있는 전세가랑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집값이 안정적일 때나 전세가가 집의 내재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전세가는 사람들의 여러 개 한계를 나타내고 있을 뿐이니까요. 따라서 다른 실물 자산에 비해 얼마나 거품이 끼었느냐를 봐야 하며,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물가 상승률이죠. 표를 보시면 서울에 거품이 끼지 않았다는 7개 구 역시 매매가격 상승률은 2015년부터, 전세가격 상승률은 2013년부터 모두 물가 상승률을 훨씬 웃돌면서 거품이 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 지역들은 거품이 끼지 않았다고 하는지 중간중간 표현만 정부 편 들어주는 척 했을 뿐, 결국은 이들 역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호도를 일삼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던 언론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보험연구원의 분석은 쉽게 말해 전세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 거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로 호도하고 있을 뿐이며, 지금 서울 아파트 중 거품이 끼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오른 집값은 국가의 생산력 증가로 사람들 개개인의 경쟁력과 소득이 올라가면서 거주의 가치도 같이 올랐거나, 아니면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화폐를 마구 찍어내면서 나타나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 아닌, 단지 부동산 담보대출 한도를 늘려서 가계부채로 유동성을 풀어주면서 생긴 일이죠. 이 때문에 특히 거품이 많이 껴있는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은 생산성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직장은 서울에 있지만 거주지는 수도권으로 점점 더 밀려나도록 만들면서 소비와 생산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버리게 만들고 있죠. 그럼에도 본인들만 잘 살면 된다며 가계부채 폭탄을 후대에 떠넘기는 기득권 세대들이나 자기들의 이익 극대화만을 생각하는 건설사들은 물론, 국민의 편에 서서 그들의 말을 대변해줘야 하는 언론들 역시 이권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금융, 보험 관련 업종에서도 아직도 거품이 아니라고 하며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 바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규제에도 역효과가 났던 것이며, 이제서야 부작용을 하나씩 없애가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니 겉으로는 규제 정책이 효과를 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규제 정책 때문에 거품이 낀 것처럼 인식을 심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이익 집단들이 하는 말에 일이 일비하지 마십시오. 결국 파도가 육지에 가까이 왔을 때 가장 강해지는 것처럼 정상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거짓 자료로 음해하는 세력들이 늘어난다는 뜻이니, 그럴수록 여유롭게 마음먹고 거품이 빠지는 것을 기다리시면 된다는 뜻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